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2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머리 기사가 트럼프 다운표하고 이란 대통령이 휴전 요청 다운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하여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자유롭게 개방되고 위험이 제거된 시점에 이를 검토하겠다. 그때까지 이란을 완전히 박살내거나 흔히 말하는 석기 시대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은 New Regime President라고 했습니다. New Regime President, 새로운 정권의 대통령이란 뜻인데 이란에서는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메네이의 후계자가 지금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뉴 레짐이 없는데 뉴 레짐 프레지던트라고 했으니까 이게 공상의 인물일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이란 대통령이 휴전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이란 대통령도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미국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거짓말입니까? 전쟁을 지도하는 최고사령관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건 전쟁 수행을 망치는 일입니다. 최고사령관은 전쟁과 관련해서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딱 두 가지 표현밖에 없습니다. 말을 안 하거나 할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이 전쟁이 시작된 한 달 전부터 트럼프는 거짓말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다가는 세계 사람들이 이게 거의 정신병에 걸릴 정도입니다. 거짓말의 정도가 심합니다. 180도 거짓말을 합니다. 휴전 협상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는 벌써 열흘 전부터 트럼프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란이 휴전 협상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 놓고 이란 대통령이 휴전을 요청을 했는데 자신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는 조건을 붙였다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에 또 거짓말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국면에서 이란 측과 미국이 발표를 하는데 이란 말이 다 맞아요. 이란 정부 말이 맞고 미국 특히 트럼프 말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국방장관 그 밑에 국무장관 수준으로 내려오면은 거짓말의 정도가 조금 약해져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18분 동안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또 이란 측이 협상을 지금 구걸하고 있다 하는 말은 또 안 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만 이야기했어요. 미국은 석유를 지금 수입하지 않고 세계 최대의 석유 그리고 가스 생산국 중에 하나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 없다. 걱정할 사람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석유 가스를 수입하는 나라들이다. 당신들이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도록 만든 것은 트럼프의 불법적인 기습 공격 아니었습니까? 불을 질러 놓은 겁니다. 중동에 불을 질러 놓고, 아니 세계 경제에 불을 질러 놓고 불은 당신들이 꺼라 하고 이 방화자가
그냥 손 털고 나가겠다는 뜻을 상당히 강력하게 밝혔는데 오늘 이야기에서 한 번도 언급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동에 불이 붙어가지고 세계 석유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고 이게 공급망의 혼선으로 가서 제3차 오일 쇼크로 번지고 있다 하는 이 세계 경제에 대한 걱정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 국익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상대방이 오는 11월에 투표할 미국 유권자를 겨냥해서 한 이야기로 들립니다만은 그러나 트럼프의 불장난 모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특히 한국의 주식 투자자들을 포함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번 이 사건은 아마 세계사에 남을 만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정말 무너지는구나.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느냐?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무너진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와서 정신 차린다는 게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은 한국은 국가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6개월 이상 풀리지 않으면은 한국 경제는 그냥 망가지는 거죠. 석유 수입량이 70%나 줄어들면은 그 기름만 줍니까? 석유에서 나오는 석유 화학 제품도 같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전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의 생활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와 달리 두 개의 국가 생존에 관련된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북한 핵 위기 그리고 중동 석유가 끊어지는 위기가 복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권은 그건 그냥 강 건너 불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거냐 하는 걸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싸우고 언론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은 저렇게 배째라 하고 나오고 트럼프는 유럽 국가는 그 미국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 한국은 대책이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이런 위기는 하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났습니다. 그때 중동의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에 보복하기 위해서 기름을 무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 편에서는 나라한테만 기름을 주고 또 그 등급을 매겨서 기름 수출량을 상당히 줄이고 이렇게 됐을 때 친이스라엘, 친미국가로 불렸던 한국은 아주 직격탄을 맞을 뻔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그 문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오일만이가 몰리는 중동으로 건설 노동자, 건설 회사를 보내가지고 30만 명이 거기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 돈으로 중동에서 석유를 사고도 남을 만한 실적을 올리는 사이에 중화학공업 건설을 중단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그리하여 1970년대에 한국은 가장 값싼 값으로 최신 중화공업 시설을 도입을 하고 땅값도 가장 값싸게 매겨가지고 처음부터 흑자 구조로 출발한 중화공업이었습니다. 중화공업이라고 하면 그때 박 대통령이 6대 핵심 산업으로 설정한 게 자동차, 조선, 기계, 제철, 전자, 석유화학 등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고, 이 덕분으로 세계 5위 공업국으로 되었고, 특히 그 중에서 요사이는 기계공업에서 파생한 이 방위산업, 무기 만드는 이 업체가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위대한 결단이고 위대한 역전성이었습니다. 중화공업 건설로 해가지고 많은 고등 기술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술자들이 그 핵심이 지금은 민노총 노조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업을 발전시키려면 인력을 먼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70년대에 공업 학교를 우대를 해가지고 많은 뛰어난 기능공을 배출을 했는데, 이 기능공들이 그 뒤에 연봉 1억 원 받는 수준으로 올라갔지만은, 그 사람 중에 박정희 대통령에 감사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979년을 제2차 오일 쇼크는 그것도 이란에서 시작됐는데, 그때는 한국이 직격탄을 맞았고, 그게 사회 불안, 경제 불안, 정치 불안과 연계되면서 11.6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이 제3차 오일 쇼크입니다. 그런데 위기는 항상 기회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신만 차리면은. 이재명 정부는 보통 때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위기 속에서 원자력 발전을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 탈원전 안 한다는 그런 수세적 수준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 밖에 석유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이 없습니다. 풍력, 태양광은 안 됩니다. 비싸기도 하고 그 규모가 너무나 작아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타부를 없애버리고 오로지 원자력 발전으로 간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 이게 친환경입니다. 탄소 배출도 하지 않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석유 수입선을 많이 바꿔야 합니다. 오늘 미국 대통령이 자랑을 했습니다. 미국은 석유 수입하지 않는다. 답답하면은 미국 석유 수입해가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요새 러시아 석유를 어떻게 좀 수입할 수 없을까 하는 궁리를 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변화가 심하고, 미국 석유를 어떻게 수입할 거냐, 베네수엘라 석유를 어떻게 수입할 거냐, 태평양 건너서 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국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험하다. 그 기는 기회란 뜻입니다. 위험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 기회를 잡아서 한국을 중화공업 국가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번에 이 국가 생존 위기에서 그 기회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별 생각 없이 먼저 원자력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밖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기에 강합니다. 위기 극복을 잘 해요. 단순하게 위기 극복을 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보다 더 앞선, 그러니까 역전 드라마를 만드는 이 민족성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